짱돌이 하순이들 안녕. 나는 1학년 같은 19학번 세름이야. 나는 4학년 같은 아직 3학년 19학번 지석이야. 안녕, 나는 화학부 주전공생 20학번 가영이야. 나는 화학부 외길인생 19학번 오현석이야. 오늘은 우리가 화학의 각 세부 전공 분야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었지? 맞아. 지석아, 나는 사실 아직 1학년이라 뭐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난 김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좋아, 그러면 화학의 각 분야들을 하나씩 살펴볼까? 그러면 대부분 화학부생들의 첫 전공 수업인 유기화학부터 알려줘. 너가 말했다시피 화학부생이 가장 처음 듣게 되는 전공 중 하나가 유기화학이야. 왜냐하면 역사가 되게 깊기도 하고 다른 분야의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 유기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 중심의 유기화합물의 구조적 특이성과 반응성에 대해 배우게 돼. 특히 선택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자를 합성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을 개발하는 것도 유기화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야. 그럼 내가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어떤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어? 우선 기본적으로 유기화학 1, 2를 통해서 기본적인 구조와 반응들에 대해 한번 쭉 배울 수 있고, 물리 유기화학 개론이나 분자 설계 및 합성 같은 과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도 배울 수 있어. 지석아, 응? 내가 알기로는 무기화학은 화학 결합의 근본적인 원리와 분자의 구조, 물성, 반응성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런데 분자 간의 반응 원리는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배우잖아. 무기화학은 뭐가 다른 거야? 세름아, 그러면 너는 그 무기화학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 뭐 금속?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무기화학이라고 하면 너처럼 무슨 금속이 떠올라. 무기화학은 다른 화학 분야들보다도 금속 원소들, 특히 전이금속을 중심으로 한 화합물의 성질과 결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 사실 근데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면 몇 가지 잘 떠오르거든? 근데 무기화합물이 난 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가 있어? 나는 무기화합물을 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예시를 들자면 여러 가지 배위화합물이나 나노입자나 금속 촉매 이런 게 떠오르거든. 그리고 단백질처럼 생무기화합물을 연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과에서 개설하는 무기화학 전공은 뭐가 있어? 무기화학 1, 2에서 기본적인 무기화학 이론들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유기무기 실험에서는 직접 유기나 무기화합물에 대한 실험을 해볼 수 있어. 내가 저번 학기에 물리화학을 들었잖아. 그래서 물리 1, 2, 3 중 2만 들어서 아직 정확히 뭐를 연구하는 분야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물리도 간단히 좀 설명해주라. 물리화학도 유기화학처럼 되게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물질의 미시적 구조나 성질을 분자 수준에서 밝히고 분광학이나 계산화학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 물질의 물성이나 반응성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면 돼. 맞아. 나도 물리화학을 배웠을 때 물리와 수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물질의 원리를 많이 배우더라고. 그래서 물리화학 1에서는 연력학을, 2에서는 양자랑 분광학을, 3에서는 통계역학이나 반응속도, 반응동력학 등에 대해 공부를 하게 돼. 그리고 양자화학이나 계산화학 같은 과목을 통해서 물리화학 2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기도 해. 그리고 물리 분석 실험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전공 실험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생화학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전공이었거든. 요즘 인기 진짜 많지. 맞아. 그리고 생화학은 생물학과 연관돼 있는 만큼 생명의 구성 성분과 생리작용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잖아. 그래서 기존 생명과학, 의학, 약학의 분야에서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 근데 생화학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초생화학에서 단백질과 DNA, RNA 등 기본 생분자들의 성질에 우선 대해 배우게 돼. 그리고서는 대사생화학에서는 생명체의 물질 및 에너지 대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배워. 분자생화학에서는 여러 생분자의 생합성 과정과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될 거야. 생화학 실험도 관심이 있으면 들어보는 걸 추천해. 분석학이라 우선 화학은 되게 눈에 보이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잖아. 맞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해석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또 어떤 화학 분야들지 많은 기구와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잖아. 이런 화학적 분석법에 대해 더 깊게 연구하는 게 분석화학이 아닐까 싶어.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나 전지 그리고 재료 등도 분석화학에서 되게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야. 그러면 분석화학에 관심이 있으면 무슨 과목들을 들으면 돼?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우선 분석화학 1, 2가 있고 그리고 역시 또 물리분석 실험이라는 되게 재밌는 전공 과목을 통해서 또 관련된 실험을 해볼 수 있어. 재밌다고 들었어.
계산화학은 일반 화학 실험 수업에서도 조금 다뤘었고 나도 거기에서 흥미를 느꼈었는데 내가 했었던 계산화학 수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자 모형을 만들어보고 이 3D 모형을 컴퓨터를 통해 분석했었는데 이 분야를 계속 배운다면 또 무엇을 배우게 돼? 맞아. 우선 계산화학은 컴퓨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되게 다른 분야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되게 여러 계산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관심 있는 개의 성질이나 구조, 반응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거든. 이처럼 실험을 직접 하지 않고서도 물질의 특성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계산화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과에서 계산화학 수업이 맞나? 계산화학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 계산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계산화학을 듣기 위해서는 물리화학 2나 양자화학을 먼저 수강해야 되긴 해. 지석아, 응? 너가 또 고분자에는 자신 있다며. 그런 건 아닌데. 지석이가 또 랩에서 고분자 화학을 연구하고 있지. 너가 생각하는 고분자 화학은? 고분자학은 우선 되게 작은 분자들을 연속적으로 결합시키면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거든. 고분자화학은 이런 고분자의 물성이나 활용법, 그리고 합성법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긴 해.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의 플라스틱에서부터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고분자는 이용이 되고 있어. 그러면 고분자 화학에서는 무슨 수업들이 있어? 되게 고분자 합성이나 고분자 화학 개론 같은 수업들이 있어. 고분자 합성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 반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기화학 1, 2를 먼저 수강을 한 다음에 수강하는 걸 추천하긴 해. 가영아, 너 생명과학부 복전하잖아. 복부전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지 않아? 아니야, 복부전 진입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면 전혀 걱정할 거 없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화돌이 화순이 중에서 화학부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말해줄 졸업 요건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도록 하자. 우리 화학부 졸업 요건은 1학번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 잠깐만, 오빠가 말하는 학번이 복부전 진입하는 애가 기준인 거야? 아니야. 헷갈릴 수 있는데 복수전공, 부전공, 시작 연도와 상관없이 본인 학번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가지고 20학번이 올해 22년도에 그 복수전공, 부전공을 시작을 하더라도 자기 학번인 20학번에 맞춰서 졸업 요건을 달성하면 돼. 나 같은 20학번까지는 화학부 전공이 크게 핵심 전공 필수,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핵전필은 화학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유기화학 1, 2, 그 다음에 물리화학 2, 3, 물리분석실험, 유기무기실험 이렇게 6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필은 화학의 기초를 제대로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수업들로 물리화학원, 분석화학원, 무기화학원, 기초생화학, 생화학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선은 핵전필, 전필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어.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의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 그치. 우리 화학부 주전공생들은 화학부에서 정한 교양 이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심화 전공을 선택했다면 전공을 총 60학점이나 들어야 돼. 앞서 말한 핵전필에 포함된 6과목은 반드시 수강해야 되고 전필 5과목 중에 3과목 이상을 포함해서 총 60학점을 채우면 돼. 복수전공생과 부전공생은 교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전공에서 정한 교양 이수 규정을 따라주면 돼. 복수전공생은 화학부 심화 전공생과 똑같이 핵전필 6과목 그리고 전필에서 3과목 이상을 수강을 해서 총 전공 39학점을 채워주면 되고 졸업 논문까지 제출하면 돼. 부전공은 복수전공보다는 조금 널널한데 핵전필과 전필 과목 중에 실험 과목 한 과목을 포함해서 총 15학점 이상을 들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화학부 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돼. 부전공생은 복수전공생과는 달리 별도의 졸업 논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 1학번부터는 단순하게 전공 필수 그리고 전공 선택 이렇게 2가지의 분류로만 나뉘게 돼. 21학번 이후의 전필은 총 4가지 수업으로 유기화학원, 물리화학원, 물리분석실험, 유기무기실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반면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많고 다양한 수업들은 모두 전공 선택으로 이동되었어. 화학부 주전공생들은 화학부 교양 이수 규정을 따르고 심화 전공자는 전필 4과목과 그리고 아래 나오는 6가지 전선 과목 중에서 2과목 이상을 꼭 들어서 60학점을 채우면 돼. 복전생과 부전생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본인이 속한 주전공에서 정한 교양 이수 규정을 따르면 돼. 복수 전공생은 심화 전공생처럼 전필 4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되고 전선 6과목 중에 2개 이상을 골라서 총 39학점을 이수하면 돼.
반면 부전공생은 유기화학 1, 물리화학 1 이 두 가지를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전공 실험 중에서 한 과목을 더 들어가지고 총 21학점을 채우면 돼. 간단하지?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그치, 화학부 복수전공이랑 부전공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만약 규정이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화학부 과 사무실로 연락을 줘서 화학부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맞지. 그럼 화돌이 화순이들, 우리 이수규정 미리 잘 확인하고 화학부에서 만나요.